너네는 수학여행 안 간대요? 백마는 지금, 그래서 지금 백마에도 뭐 안 온 게 얘네 지금 제주도 갔고요. 풍동 애들은 10월에 간다던데. 아예 안 간대? 아이고. 백신도 안 가니까 희망이 있어? 전 졸업여행 가는데 안 갔어요. 필요 없어서. 굳이? 어차피 이제 헤어지니까. 그래서 나 대진고 졸업여행 안 간 걸로 기억나거든? 그때 당시 스키장 막 이런 거 갔었는데, 아, 그래서 재수했나? 그래서 재수하면서 원기옥을 모았어. 내가 진짜 21살에 대학 가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가면 니네 다 뒤졌다. 진짜 세상 제일 재밌게 놀 거다. 라고 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논 것 같은데? 그냥 싹 다 노는 데다 다 꼬라봤어. 너무 놀고 싶어갖고. 아무튼 대학 가면 수학여행이 한 2000배로 재밌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학교 때 MT, OT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차피 0이라서 100배, 1000배 굽혀도 어차피 빵이네요. 죄송합니다. 애초에 경험치가 0인 사람들한테 제가 배수를 얘기했네. 왜? 음, 좀 너가 18, 아니, 이제 중1이구나. 정발중단이요? 아니지, 그럼 저기니까 풍동중단이겠네? 자, 다시 봅시다. The empiricist philosopher John Locke. 이 로크예요, 로크. 그래서 존 로크, 경험 철학자, 그러니까 실증 철학자인 존 로크가 뭐라 주장했냐면요. When the human being was first born,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The mind was simply a blank slate.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 마인드가 그저 단순히 blank, 비어있는 슬레이트래요. 이 슬레이트는 그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지. 그걸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빈 석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라는 거죠. 그걸 뭐 tabula rasa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버려도 되고요. Waiting to be written on by experience. 그래서 뭐에 의해서 하나씩 써진다.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과 가로친 부분은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흰 도화지로 태어나고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ocke believed that our experience shapes who we are and who we become. 그래서 로크는 뭐라 믿었냐?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를 shape, 형성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therefore he also believed that 뭐도 믿었냐면 given different experiences 각기 다른 경험을 받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human beings 인간은 would have different characters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능에서 만났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인간은 음,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뭐가 된다? 경험. 서로 다른 경험을 체험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경험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바뀌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금 이러한 성격과 기질을 갖게 되는 데는 유년 시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연이 전학 몇 번 다녔어? 두 번? 근데 그 두 번이 좀 크네? 첫 번째는 언제, 어디로 간 거야?
어, 경기 광주에서 전라 광주, 전라 광주에서 경기 일산, 경기 고양.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하셨네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네, 그지?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전학 많이 다녔고 이사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유치원이랑 초중고 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5개가 다 연고지가 달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성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the influence of these ideas was profound.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영향력은 굉장했대요. 엄청 깊었고 특히 for the new colonies in America. For example, because there were conscious attempts to make a new start and to form a new society. 여기에서부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존 로크가 앞에서 분명히 개인적 측면에서 서술을 했잖아요. 개인적 측면에서 서술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국가 차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여기서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밑에 있는 사회적 차원, 즉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재가 핵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새로 시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도 이성계가 항상, 그러니까 건국을 할 때는 건국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the new society was to operate on a different basis. 그래서 완전히 다른 베이스, 기반에서 operate, 작동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회를. 그러니 유럽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게 뭐길래 그것과는 다른 것에다 기반 둘까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으로 선행사 요거 잡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뭐에 기반을 둔 거냐면 feudal system, feudal이 봉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eudal system은 봉건제도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봉건제에 기반을 둔 거래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필자는 뭐 해야 돼? 봉건제도 설명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봉건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너네 이번 문장 제대로 해석 못하니까 이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문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깊게 새겨 있어야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도 시스템 인 안에서는 사람들의 place in society, 사회에서의 위치가 was almost entirely determined, 거의 전반적으로 결정된대요. 출생에 의해서.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봉건제도에 기반을 둔 유럽의 그 기반과는 다른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 처음 개척자들이. 그지? 그래서 and which 그리고 이것 즉 이 봉건제가 therefore 그러므로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타고난 선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사상도 뭐 막시즘이 어쩌고 뭐 막시즘에 가면 막 변증법적 뭐 유물론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상을 하나하나씩 피는 이유가 그런 뼈대를 갖고 있어야 사상이 힘을 갖고 그 사상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든요. 그러려면 논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Locke'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in forming the human being. 자,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에 강조를 두었던 이 로크의 주장은 provided, 제공했다.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이제 여기 명사구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나오면 돼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로크의 생각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잖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요거 쓰시면 되죠. 이게 이 지문에서 중심 내용이지. 그러니까 중심 내용 이거 그대로 빈칸에 내려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foundation for reinforcing ties. 자, reinforce 무슨 뜻? reinforce. 강화하다. 뭔가 기존에 있는 걸 더 세게 만드는 건데 tie가 유대 관계란 뜻이에요. 연결 관계. 자, 유럽과
식민사회 사이에 유대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근간이 되었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einforce는 오히려 이 지문의 숲과 반대되는 선지예요. 그래서 1번은 탈락이고요. 2번, new opportunities for European societies to value their tradition. tradition은 전통이거든요. 유럽 애들이 그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하는데 새로운 기회됩니다. 전통도 마찬가지로 reinforce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을 새롭게 지켜나가려는 게 아니라 전통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트래디션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되는 선지고요. optimistic 무슨 뜻? 낙관적인 framework, 틀이란 뜻이에요. 낙관적인 틀이래요. For those trying to form a different society.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하려고,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다. 요거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다 했으니까 3번 일단 보류해 보고요. 4번 An example of the role that nature plays in building character. 여기서 캐릭터는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니네 스토리랑 플롯 차이점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스토리가 무슨 뜻이게? 그럼 플롯은? 자, 스토리는 층이란 뜻이에요. 플롯이 이게 이야기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네 소설 배우면 소설의 발단 5단계, 전개 5단계 배우죠? 그 구성마다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는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구성이 없으면 플롯이고요. 그런 구성이 있으면 스토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왜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등장인물을 왜 person이라고 안 하고 캐릭터라고 하죠? characteristic 무슨 뜻? 특징이지. 그러니까 캐릭터는 성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캐릭터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너네 소설에서 배울 때 인사배 하면서 구성하면서 배우잖아요. 인물이 그래서 막 입체적이니 뭐 평면적이니 막 그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캐릭터는 성격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nature, 자연이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4번은 그냥 개소리죠, 이거. 네이처가 왜 나와요? 이거는 무관한 소재죠. 전혀 헛소리 하고 있어요. 5번. An access to expertise. expertise는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전문 기술로서의 access, 접근이 in the areas of philosophy and science. 철학과 과학인데 이거 과학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무관한 소재죠. 그래서 답은 form a different라고 해서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틀을 제공했다.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3번의 답의 근거는 이걸로 하면 되죠. Make a new start.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려서 3번 하시면 됩니다. 끝.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저기 이거 하는 것보다 일단 5번 문제를 먼저 풀어줄게요. 그래서 요거 내용 저기 지문 분석은 이번 주 금요일 수업 때 초반에 바로 오자마자 바로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냥 이거 다 끝내버리게 금요일에는 좀 웬만하면 수업 좀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10번까지 좀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떠나서 금요일은 무조건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 자료 줘야 되니까 엔간하면 꼭 오시고요.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일단 문제 푸는 것 좀 보여줄게요. 5번 풀 수 있으면 뭐 그냥 수능 끝난 겁니다, 이거. 그냥 요 정도는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 정답률 아마 한 30% 찍었을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adapt가 뭐예요? adapt. 우리 adapt랑 adopt 한번 차이 구분하면서 나가 볼까요? adapt랑 adopt. 좋아요. 왜냐면 add가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opt냐
apt냐, opt냐로 보시면 돼요. add는 뭐냐면, add verb가 부사잖아. add verb가 왜 부사냐면, add가 방향이란 뜻이야. 그래서 verb, 동사한테 가, 이런 뜻이야. 그래서 add는 방향성이에요. 뭐뭐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apt가 뭐냐면, 이거 너네 본 적 있을걸? 본 적 있는 표현 좀 써줄게요. be apt to, 그 다음에 aptitude. aptitude가 뭔지 알아? 미국의 수능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름? SAT지. A가 aptitude야. aptitude는 적성, 소질이에요. 그래서 적성고사가 aptitude 테스트예요. AT. 그래서 aptitude 이건 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be apt to는 뭐뭐에 소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pt는 잘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dapt는 무슨 뜻이에요? 잘하는 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야. 너네 그래서 휴대폰 어댑터라고 하죠. 왜 어댑터예요? 어댑터 꽂아서 저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류를 너네 핸드폰 충전 전류에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어댑트는 뭔가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댑트는 조정하다, 조절하다,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뭔가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adopt는 opt가 뭐냐면 옵션 있죠, 옵션. 옵션이 뭐예요? 선택이죠. 그래서 opt는 선택하다야. 그래서 이걸로 맞춰서 방향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로 데려갈게요. 입양하다죠.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도입, 입양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adapt, adopt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 a theory of adaptation 그래서 adapt가 뭐냐면 각색이야. 각색 이론이에요. 그래서 각색 이론에서 린드 하츠는 argues that 뭐라고 주장하냐면 an adaptation is not vampiric. vampire가 주야 vampire가 뭐야? 흡혈귀. 그래서 피를 흡입하는 귀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뱀파이어스럽지 않대요. adaptation은 뱀파이어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당연히 함축적 의미죠. 그럼 우린 요거를 밑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it does not draw the lifeblood.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피를 뽑아내는 게 아니야. From its source, 그 소스, 원천으로부터. And leave it dying or dead. 그래서 흡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대상은 피가 없으니까 죽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건 어떤 각색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스타일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쭉 각색하고 나서 남은 이전의 작품은 버려진다는 건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분명히 여기 not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그리고 nor is it paler than the adapted work. 그리고 각색 당한 작품보다 각색이 된 작품보다 더 pale이 뭐냐면 창백한이라는 뜻이야. 창백해졌다라는 거는 피가 없으니까 창백해진 거겠지. 그러니까 더 안쓰러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In May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on the contrary니까 이 뒤에가 이제 필자의 핵심이 나오겠지. 필자의 주장이 keep that prior 무슨 뜻? 그치. 왜냐면 priority가 뭐예요? 우선순위 왜? 그 어떤 거 다 제껴놓고 1빠따로 하겠다는 거잖아. 앞이란 뜻이야. prior가. 그래서 prior는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발음 유의하시고요. prior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전의 작품을 alive, 살아있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분사구문이죠. giving it an afterlife. afterlife는 사후의 생명, 그 이후의 생명. 그러니까 피를 빨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이 다시 생긴다는 거네. 그래서 it would never have had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갖지 못했을 애프터라이프를 주게 된대. 자, 이거 가정법 표현인데 이건 나중에 금요일에 제가 문장 독해하면서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adaptation은 뭐 한다? 이전의 작품을 살아있는 채로 유지한다.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Hutchins refusal to see. 허천의 보기를 거부하는 것. 즉, 뭐를 보기를 거부하냐? Adaptation, 각색을 vampire이라고 보지 않는 게 is particularly, 특히 누구한테 inspiring, 영감을 불어넣냐면 those of us who do work on adaptations, 각색에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중에 저 사람들한테 특히 영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만약에 각색을 했는데 각색을 당한 작품이 버려진다면 그러면 이제 원래 원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원성을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당연히 용기를 넣어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idea of an afterlife. 그래서 afterlife라는 이 생각은 즉 텍스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에서 afterlife라는 개념이 뭐냐? of는 자, the idea of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동격이에요, 동격. 뭐의 동격? 이 생각의 동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before 그 전에 오는 거를 자, C A S B 하면 A를 B라고 이해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s를 기점으로 앞에 오는 것이 inspiration, 영감이 된대요. For what comes now. 이제 지금 나한테 오는 것에 영감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 그게 뭐예요? What comes before는 각색 대상이죠. 각색 대상이 뭐가 된다? What comes now. 각색된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작품에 대한 inspiration, 영감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prior work alive가 이 inspiration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아까 애프터라이프가 이거잖아. 애프터라이프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각색 대상이 결국 각색되는 작품에 어떤 한 동기부여, 영감 이런 것들이 되고 by its very definition 바로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keeping works alive 그래서 작품이 계속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야. 자, 각색은 흡혈귀가 아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각색은 그저 새로운 창작의 영감일 뿐이라는 거야. 각색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장치 역할을 하는 거지 흡혈귀처럼 빨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aptations for young adults in particular 그래서 이 젊은 성인들을 위한 adaptations, 각색은요 in particular, 특히 have the added benefit 특히 더 추가적인 benefit이 있대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성인한테는 이런 각색이 훨씬 더 이점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래서 그 benefit이 뭐냐? 자, 5분은 동격이죠. 그래서 engage A with B라고 하면요. engage가 참여시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를 B에 참여시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젊은 성인 독자가 both then and now, 예전과 지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왜 added benefit이냐면 각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때와 지금, 즉 과거와 현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added benefit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지금 dash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즉 functioning, 기능을 한대요. as both monument to history.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이야, monument.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그다음에 flash는 이거 무슨 뜻? flash. 그렇지, 살코기, 살이. 그러니까 우리 뼈와 살이 된다 할 때 그 살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 조명했던 영웅 아닐까? 영웅 하면 좀 와닿지 않을까요? 영웅도 제가 알기로 각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영웅? 뮤지컬 영웅 각색한 거 아니야? 아니 반대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뮤지컬 영웅도 있고 영화 영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누가 죄인인가 있잖아.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 그게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옛날 작품을 각색하면 젊은 사람한테 특히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 있는 작품을 우리가 보긴 좀 어렵잖아요. 1950년대 영화 본 거 있어요? 쉽지가 않지, 그지?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각색하면 누구한테 좋아? 우리가 그러니까 1950년대에 있었던 작품을 접하면서 과거의 획기적 사건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하고 환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서 살아있는 경험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영화 영웅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뭐 넷플릭스에 올라왔대?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시면 되죠. So while this is true for adaptations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게 다 각색에게는 다 사실이야. 근데 it is especially 특히 중요해 for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젊은 독자들을, 젊은 성인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들한테는 특히 중요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젊은 성인 독자에게 각색은 특히 좋다. 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소재가 두 개네. 새로운 창자에 영감이 되니까 각색 너무 나쁘게 보지 마. 그리고 특히 젊은 애들한테 좋거든. 왜?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메시지가 두 개로 찢어져요. 그죠? 그래서 누굴 가지고 빈칸을 풀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such adaptations 이러한 각색은 빈칸한다. 해놓고 지금 that 하고 관계절로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관계절 뒤에를 볼게. 여기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를 가져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죠? 얘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come across 마주치다라는 뜻이죠.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연히 마주친대요. old fashion 구식이거나 irrelevant 무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정이네.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부정적이래요. 그럼 여긴 긍정이어야겠죠? 그지? 뭐가 와야 돼요? added benefit 즉 오늘과 지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가 와야겠죠? 자, 1번 볼게요. Allow young readers.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푸셔야 돼요. 여기 위에 뱀파이어릭이 아니라 Allow young readers to make personal connections with texts. Personal connections가 아까 얘기한 요거죠. 그지? 과거와 현재에 같이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2번. 자, 이거 리딩 부스터에서 했어요. Nothing more than 이거 무슨 뜻? 잘 봐. 서로 각기 다른 스타일의 결합에 더 이상 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각기 다른 스타일을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개소리죠 이건. 이거는 무관한 소재죠. 언제 필자의 스타일 얘기했어요? 언제 필자의 필체 얘기한 적 없죠? 그럴싸하게 여러분 교묘하게 낚고 있는 겁니다. 3번 break familiar patterns 익숙한 패턴을 깬대요. of the ancient heroic stories heroic이 영웅이야. 영웅 일대기 그러니까 너네 고전 소설에서 얘기하는 군담 소설이야. 뭔 개소리입니까? 무관한 소재죠. 언제 저희가 영웅담 얘기했어요? 그죠? 영웅담은 여기 그 어디에도 없어요. 4번
give a new spotlight to various literary theories. 이것도 다양한 문학 이론에 새로운 조명을 주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관하죠. 문학 이론을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각색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5번. 자, 이제 5번이 가장 매력적인 함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젊은 독자 이렇게 얘기해. 젊은, 성인, 얘네들이 나오니까. encourage, 자, 격려해준대요. 젊은 작가들이 make plots original, 이야기를 original,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대요. 자, 5번 틀렸죠? 왜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니? 독자들 얘기하잖아, 독자들. 독자들을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작가가 왜 나와? 그럴싸한 헛소리죠, 5번. 작가 얘기한 적 없어요. 이것도 무관하죠. 자,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배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 때 5번 골랐습니다. 20 몇 퍼센트가 5번 골랐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5번 문제는요, 틀린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뭔 말 하는지 모르니까 하면서 대충 눈에 보이는 걸로 대충 비벼서 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 어덜츠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5번인가?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인스피레이션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가? 하고 이제 5번으로 가서 틀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다? 중심 내용을 잡고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질문 특이한 게 있어. 메시지가 두 개야. 물론 당연히 이거 얘기하려고 이건 빌드업을 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빈칸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뭘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며 자, 5번 문제풀이 여기서 끝내고요. 금요일에는 4, 5번 지문 분석부터 해서 6번부터 10번은 다시 이제 그냥 문제 푸는 법만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독해 특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까지는 단어 외우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단어 외우는 시간에 허비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숙제 하나만 내준 만큼 여러분들 웬만하면 단어 꼭 맞춰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개에서 7개로 늘려드릴게요. 좋죠? 커트 7개로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고생했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